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주식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그때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AI와 종목과 ETF들을 설명하고 왔는데, 결국 마지막 질문이 1억으로 배당주를 구성한다면 어떤 종목과 ETF를 투자하시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의 정답은 제피와 제피큐였습니다. 아무래도 커버드 콜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부각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ETF를 조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성장도 추구할 수 있고 안정적인 배당까지도 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컨셉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제피는 별 3개고요. 제피큐는 별 5개입니다. 모닝스타에서 최근에 별 5개를 준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장을 잘 추구하는 컨셉, 그리고 높은 수준의 배당이 아무래도 별점을 높게 주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JP모건에서 만든 대표적인 ETF입니다. JP모건은 세계적으로 가장 수수료를 많이 받는 운용사 중에 하나니까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이 투자하면 좋으냐라는 건데요. 배당주 위주로 구성하고 싶은데 몇 가지 조건들이 따라오면 더 좋습니다. 성장주랑 주식은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업에 더 신경 쓰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서 한 9%만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 알아서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게 되면 받아보면 사실 적은 배당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 측면에서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넘어가야 1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또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원금이 하락하는 형태의 고배당 ETF가 최근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사양한다라는 분들이 오늘 ETF 조합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요새 커버드 콜을 무작정 나쁘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실제 제가 파생 상품을 현업에서 1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커버드 콜로 오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주식과 파생 상품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복잡한 형태들이 많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아마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걸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된 ETF, 더군다나 액티브한 형태의 ETF, 그리고 5년 동안에 JP모건에서 꾸준한 배당과 성장을 추구하는 컨셉의 ETF니까 이렇게 디자인된 상품들을 잘 활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스파이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피와 제피인데요. 얘는 YTD,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고요. 5년 동안의 성과입니다. 당연히 프라이스 리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메리트가 별로 없지만 배당 측면에서 보면 8.35%의 배당이 연간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1%라는 것은 분명히 섭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가격 차이를 더할 경우에는 약 한 7%의 YTD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피이고요. 상대적으로 스파이의 13% 대비해서는 아무리 현금 흐름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장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자, 그럼에도 왜 스파이 말고 제피를 투자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스파이는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하락장이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포인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22년부터 가파른 상승세에서만 미국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했을 때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13%가 있네요.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상장 전이라서 데이터가 없지만 22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3% 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대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6 대 마이너스 8.8이네요. 아무래도 성과가 좋은 만큼 변동폭은 더 크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염두에 둬보시고요. 내가 이런 변동폭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막상 맞아보면 그때 후회하는 것이, 또 그때 파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원래 이럴 때 사는 건데 또 이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제피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 상장한 지는 앞서 보셨다시피 20년 5월 20일 날 상장했습니다. 보수도 0.35로 적정 수준이긴 한데 생각보다 비싼 편이긴 하죠. 섹터 비중을 보면 테크놀로지 비중이 19%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0% 넘어가는 섹터의 비중을 보면 헬스케어와 금융주, 산업주, 그리고 경기 순환재들이 있다 보니까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경기를 덜 타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종목들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 메타가 상위에 있긴 하지만 비중이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테크놀로지 비중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총 125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 스파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스파이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편입함으로써 좀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상위에는 구글과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존슨앤존슨, 마스터카드 같은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은 역시나 1%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S&P 500 종목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종목 중에서 125개를 JP모건이 선택한 종목들로 들어가 있다. 어쨌든 망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컨셉이 있어요. 자,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사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주 성격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5년 동안의 성과는 5.5%밖에 안 되는데 여기 52주 레인지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자, 49불부터 60불입니다. 중간값이 55불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간값 수준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의 성과도 중간값 수준에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던 포인트가 있었고 조금 높았던 포인트가 있었지만 대부분 60불에서 65불 사이 62불이라고 보고 하락에 불구하고 47불이라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5불 정도면은 아래 위로 평균 가격을 맞출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여기 맞춰지게 되면은 어떻다? 배당이 8%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하기가 어렵고 ETF를 공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JP가 아주 좋은 컨셉이 될 수 있겠습니다. S&P 500들의 배당 평균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1%에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8%가 나오느냐라는 것은 결국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요. 나머지를 파생 상품이라는 옵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을 S&P 500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 게, 결국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S&P 500이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을 100% 투자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를 때 수익률이 오르겠죠.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주식의 100%입니다. 주식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성과는 일부 포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옵션을 투자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파란색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자,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면은 좀 확률이 높은 어떤 그런 베팅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많이 주거든요. 프리미엄을 많이 주면 장점이 뭐냐? 주가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실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팅의 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베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돼요. 100%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초록색을 보면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거나 프리미엄을 적게 받거나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을 조금만 받으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야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커버드 콜에 아까 비중 보셨지만 20% 이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대략 5%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보면은 한 달에 0.4%만 벌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커버드 콜입니다. 더군다나 액티브 형태이다 보니까 요 적절하게 비중을,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성장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받는 것을 좀 줄이고요. 또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낮으니까 적절하게 잘 운용하는 게 커버드 콜, 특히나 JP 모건에서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이 죄송합니다. 배당이 성장하거나 뭐 이렇게 가파르게 10년 뒤를 보는 건 아니지만 성장 컨셉보다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컴을 좀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해봤는데, 투자금을 재투자한다라는 가정, 그리고 약 2,500만 원 투자한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언더가 제일 많아요. 물론 1억, 2억, 3억
많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반드시 ETF를 조합하셔야 됩니다. 한두 개로 몰빵하게 되면은 ETF가 가지는 본연의 어떤 그 가치를 잘 활용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독 포트폴리오로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 2,500만 원은 8% 정도의 수준을 가정할 수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세금을 떼게 되면 대략 한 6.68, 뭐 7 사이가 나오는데요. 월로 나누게 되면 0.56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2,500만 원을 원금을 재투자,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거고 대략적으로 14만 원씩 나온다. 5천만 원이면 28만 원. 세후 금액입니다. 56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JP가 또 좋은 것 같긴 한데 성장 측면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가 기술주의 비중이 아무래도 JP보다 높다 보니까 성장을 확실하게 하는 어떤 페라리 느낌이고요. 근데 약간 편안한 그랜저 느낌이라고 보면은 JPQ는 이 둘을 섞어놓은 그런 컨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1년 동안에 4.53% 올랐거든요. 뭐 시장을 잘 따라온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죠. JP 대비해서. 그런데 배당이 10.4%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와 배당을 합쳐놓게 되면은 아까 스파이의 13%보다도 일단 나스닥답게 나스닥에 추종하는 ETF다 보니까 성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JP와 JPQ를 조합하자라는 거거든요. JPQ는 또 왜 투자하느냐? 나스닥을 투자하면은 물론 좋은 건 알겠지만 실제로 이 변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JPQ가 변동폭이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나스닥에 투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JPQ로 일정 부분의 시드를 크게 가져가고 나머지 수준을 이 나스닥보다 좀 더 공격적인 ETF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제가 투자를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금을 조합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QQQ와 JPQ, 뭐 S&P를 비교해 봤을 때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QQQ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것이 좀 놀랍고요. JPQ는 S&P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표준 편차예요. 15% 그리고 12% 정도씩 표준 편차가 클 때 10%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좀 네이티브한 이런 ETF고요. 좀 더 적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JPQ의 컨셉인 건데 좀 더 적게 움직이면서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ETF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배당으로 성장 뭐 이건 좀 쓸데없는 소리구나. 예,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왜 써놓은 건지. JP와 JPQ를 조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초보자들이 하기 되게 좋죠. JP와 JPQ를 조합하는 것. 성장도 알아서 잘 추구하는데 배당이 거의 10% 가까이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죠. 아까 보셨죠. 그리고 성장까지도 챙겨가겠다라는 컨셉에 좀 적합하다라는 거고 웃긴 것이 JP거든요. 배당이 성장하고는 있습니다. 12%, 5년 동안도 20% 성장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배당금이 좀 성장하는 포인트 한번 쭉 살펴보시고 분배금이라는 것이 결국 배당금이거든요. 시장 따라서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24년도, 25년도 비교를 해보면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띈다라는 거. 여기 24년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요. 보면 0.3, 0.4 이런데 0.3, 0.5, 0.39 뭐 이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 표준 편차를 이 JP의 상장 때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면 0.7%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하루 변동성은 0.7%씩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최근에 JP의 일일 표준 편차는 0.86입니다.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JP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스파이의 경우에는 1.23이니까 0.86 대비해서 약 30% 이상의 변동폭을 더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좀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빠지면은요, 0.8보다 빠지면은 사면은 거의 최저가에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1.23보다 더 빠지면은 또 거의 최저가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1억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으면 사실 저도 ETF를 되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포트폴리오가 넓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JP와 JPQ가 가장 투자하기 편안한 그런 컨셉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였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